내가 완전 F 감성으로 얘기해. 완전 속 시원하게. 지금 댓글로 그쪽 어린이집 이름이 뭔지 댓글을 달아봐. 야, 참을 게 뭐가 있어. 야, 그냥 경찰 부르고 고소 때리고, 거기 인터넷 들어가고, 여기 그 어린이집 어딘지 인터넷 올려가지고, 막 사연 써가지고, 막 별점하고, 막 보내지 마세요. SNS에만 올리고, 막 난리해가지고, 권장님 이름 공개해서 사진 찍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까? 사연 당사자인데, 고마워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이와 함께하는 유쾌한 밤 특나잇의 이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었는데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다 특이 안녕하세요. 출첵 오빠 밥 먹었어요? 와, 오늘 멋진데요. 이특 오빠. 메가커피 계약 끝난 거 아니었어요? 라이즈가 있지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일단 특나잇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된 코너가 있으니까 이 코너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고민 상담을 했었다면 오늘은 우리 여러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셨고 또 그 사연을 또 저희가 모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은 저한테 다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억울한 판정관으로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같이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듣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게 맞다 생각하시면 망치, 이모티콘 있죠, 망치.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 싶으면은 돋보기 이모지, 이모티콘을 채팅창에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함 지수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겨보도록 할 텐데요. 10점이면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억울한 사연인 거고요. 1점이면은 네가 잘못한 거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어글러는 후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사람이고 이름은 후안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오래 쌓여 있던 이야기를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싶어요. 저는 보험 영업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성 들여 관리하며 계약 직전까지 갔던 고객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영업사원이 그 고객님을 가로채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 고객님은 내가 직접 볼 테니까 너는 안 가도 된다 라고 했어요. 가장 속상한 점은 그 영업사원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대가 저보다 직급도 높기도 했고 저는 괜히 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노력한 과정을 한순간에 도둑맞은 기분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후아님, 뭐 제가 특별히 해결해 드릴 일은 없어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막 연습을 막 하는데 막 혼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억울하냐? 억울하면 성공해라. 네가 성공하면 다 해결된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진짜 연습생 5년 동안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후아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들어서 회사 때려쳐야지 에이! 하고 나가잖아요. 이건 후아님만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이 계약을 뺏어간 선배보다도 더 쭉쭉쭉 승진을 하셔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사티라고요? 박티특 못살아. 왜요? 나도 왜 인지를 못하고 이게 너무 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위로가 안 된다고요? 왜 난 위로를 해줬는데?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막 속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뭐다? 내가 지금 당했던 이 일들을 꿋꿋이 밟고 일어나서 당당히 이겨내는 게 위로가 아닐까요? 후원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럼 제가 참아야겠네요. 아니 후안씨 그럼 제가 참아야겠네요. 고마워요 오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견뎌요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럼 이 코너를 오늘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과 위로를 전 못하기 때문에
무한한 공감과 위로 부탁해요, 오빠. 해결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참나. 해결을 하려고 혼자 했으면 사연을 왜 보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라고요? 우리 F의 감성을 가진 우리 PD님이 써주신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고객을 언제 만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록을 남겨보세요. 후아님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요, 그렇게 남의 노력을 가로챈 사람은 오래 못 가. 지금 이 속상한 마음 충분히 느끼시고 내일부터 또 후아님만의 고객을 만들어가면 돼요. 후아님 화이팅. 좋다. 이게 좋다고요? 알았어. 그럼 내가 여러분, 내가 두 번째 사연부터는 예시를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억울함 지수 매기고 한번 넘어갈게요. 후아님의 억울함 지수는 이거 한 9 정도 된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책으로 누른 거잖아. 이거는 가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싸울 수도 없고 회사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점을 줘도 무관할 정도의 9점입니다. 네. 점수는 F라고. 아니라니까요. 이건 F와 T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되게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사연, 닉네임 대만 억울한 엘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겪었던 억울한 일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학교에서 시험을 본 날이었는데 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꽤 잘 나왔지만 동생은 성적을 안 좋게 받았어요. 동생의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매로 동생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동생에서 끝나지 않고 저까지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시험을 잘 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가 같이 매를 맞아야 공평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부분은 제가 시험을 못 봤을 땐 동생과 함께 맞지 않고 저 혼자만 맞았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억울한데 이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억울하시겠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정말 오래된 일인데 그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짜라고요? 아니 가짜가 아니 일단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이거 너무 튄가 이것도. 아버지가 왜 동생이 시험을 못 봤는데 누나를 같이 때린 이유는 너 잘 봐. 너 성적이 안 좋으면 누나도 같이 혼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첫째가 사실 좀 많이 힘들고 외로워요. 장손, 장남, 장녀, 뭐 첫째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댓글에 아빠 입장 듣기 싫어. 둘 다 안 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잠깐만. 이게 지금 뭐 사연 받고 뚝딱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라디오처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풀어나가고 얘기하는 거. 제가 막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니라니까. 사연자분 마음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면 사연자분 마음은 마지막에 내가 풀어드려. 왜냐면 내가 사연자분 마음 내가 알거든. 여기 K 장녀를 다 화났다고. 아니 나도 다 안다고요. 나도 다 아는데 지금 1800대 1로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같이 혼나. 만약에 규현이가 잘못했어. 내가 혼나. 예성이가 잘못했어. 내가 혼나. 여우기가 잘못했어. 내가 혼나. 내가 잘못했어. 나만 혼나. 이거 똑같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내가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답답할 수 있는데 되려 그런 모습을 본 멤버들은 내가 잘못하니까 특이 형이 같이 혼나네.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해서 멤버가 와서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멤버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생이 누나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누나가 같이 혼나네? 안 되겠다. 내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T야? 아니죠.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다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아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나한테 사연을 지금 보낸 거다라고 하면 억울함 지수 100이야.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근데 지금 한 20년 지났나요? 9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다 생각하시면은 망치를, 억울하지 않다, 네 잘못이다 생각하시면은 도끼를, 아니면 돋보기를, 미안합니다. 망치네, 망치. 네, 망치.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딱 사연 듣고 그냥 억울한 거 듣고, 야, 이건 완전 억울하겠다. 야이, 바로. 세 번째 사연 갑니다. 닉네임 너나 잘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킹받네요. 어느 날 저희 어린이집에 예민하기로 소문난 학부모 원장님께 따지듯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애가 덩 닦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네가 알아서 닦아라고 했대요. 그 선생님이 엘프 선생님이라네요? 라고요. 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아이가 간 화장실에 간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결국 CCTV까지 확인했고 전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사용한 화장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 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어머니의 직업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저에게는 조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린 사람까지 밝혀지게 됐는데 바로 평소 아이들과 말투 문제로 말이 많던 연장반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좀 억울하죠. 예. 저는 그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이 CCTV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완전 F 감성으로 완전 속 시원하게 지금 댓글로 그쪽 어린이집 이름이 뭔지 댓글을 달아봐. 내가 아주 그냥 별점 테러를 할 테니까.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좋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감성적으로 야, 맞고서 해, 맞고서. 야, 참을 게 뭐가 있어. 야, 그냥 경찰 부르고 고소 때리고, 거기 인터넷 들어가고, 여기 그 어린이집 어딘지 인터넷 올려가지고, 막 사연 써가지고, 막 별점하고, 막 보내지 마세요. SNS에만 올리고, 막 난리 해가지고, 원장님 이름 공개해서 사진 찍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토닥토닥을 또 원한다고요? 아니, 아까는 시원하게 질러달라면서요. 사연 당사자인데, 고마워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나 잘해님이 그 이후에 사이다 결말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여기서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야, 맞고서 해? 이 사연이 연결되는데 그럼 나는 걸려든 걸까요? 아니면 그 덫을 피해간 걸까요? 하지만 세상에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나 봐요. 그 연장반 선생님도 어린이집에서 안 좋게 나가게 됐고, 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도 평가 등급을 안 좋게 받으셨더라고요. 거봐, 됐네. 그럼 내가 얘기 안 했어도 됐네. 반면 제 어린이집은 당당히 A 등급을 받았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말과 행동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희 늘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요. 내가 이렇게 욕하지 않아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사연 없이 내가 계속 욕했어. 순간 시원하겠지만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잠깐만. 이분 이거 그거 안 했네. 10점 할게요. 빵빵빵. 또 있나요? 사연 또 있어. 그 외 사연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 외 사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닉네임 슈즈 덕질로그님. 친구가 배 안 고프다면서 제가 뭘 먹기 시작하면 한 입만 달라고 해요. 그러고 다 먹을 때 제일 억울해요. 이거는 진짜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거 특히나 라면 먹을 때 너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 그럼 나 혼자 먹어. 나 혼자 먹어. 나 먹으면 살짝 안 돼. 근데 라면 딱 끓여서 먹어볼까 해서 한 젓가락 먹으면 와, 라면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야, 한 입만. 그러면은 이게 한 개가 사실 나한테는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이게 한 개 먹기엔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내가 끓인 라면보다
남이 끓여서 그 냄새를 맡고 먹는 라면이 이게 뇌가 느끼기에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SNS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큐리큐리 이특님. 문손잡이에 옷이 걸려서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렸을 때 너무 억울해요. 이거 억울한 게 아닌데? 이건 그냥 재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운이 없는 거죠. 자, 다음은 닉님. 왜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야? 아, 문손잡이를 혼내줘야 돼요? 와, 아니지. 밥 공기를 문고리에 걸렸어. 떨어졌어. 아이고야! 문고리, 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더 아플 텐데. 닉네임 아이카님.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퇴소식 하는데 제 바로 앞줄 남자애가 선생님한테 나쁜 말을 툭 뱉었는데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던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셨어요. 목 터져라.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몇 번을 외쳤는데 결국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줬고 이특님은 저의 결백함을 믿어주실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누구는 더 큰 힘든 일을 겪을 거고 누구는 작지만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똑같이 다가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이나 아픔, 억울함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차갑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1등 억울한 사람 접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제작진이 뭐 준비한 게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이거 뭐예요? 달달꿀빵, 딸기 크림빵, 거인 단팥 크림빵. 요 빵이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롯데가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해요. 요거 요새 핫해요? 핫하진 않고 그냥 야구 시즌이라서 가져왔습니다. 핫합니다. 핫합니다.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꼬칼콘 고소한 맛. 마 돌아왔다. 마. 이거 맛있겠다. 새우칩 블랙 페퍼 맛. 크런치 에너지바. 이 정도면 롯데에서 우리 쪽에 PPL 넣어주기 고맙지 않습니까, 롯데? 롯데 면세점 모델 했었는데. 이거 먼저 열어봐요. 향 너무 좋죠? 여기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김태형. 이거 한번 열어봐야 되나, 이렇게? 와, 그냥 빵인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달달꿀빵 한번 먹을게요, 달달꿀빵. 그냥 그 빵 뭐죠? 그거 많이 먹었던 맛인데. 뭐 새롭진 않아요? 왜 열광하는 거지? 야구 때문이죠. 자, 44번. 남진 선생님 아니요. 박진스. 이거 맛있을 거. 달달꿀빵. 야박해. 너무 없어. PPL 아니라서 다행이라고요? 부르면 달라집니다. 호떡 파는 거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납작, 호떡빵 있죠? 달라, 카드가. 유강남! 강남에 살고 있나요? 유강남 선수는 유명합니다. LG에 있다가 자이언츠로 이적했죠.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거인 단팥빵 크림. 자, 과연 거인만큼의 단팥빵과 크림이 여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어. 이게 제일 낫다. 롯데 광팬, 슈즈 광팬이 있나 우큐 지금 댓글 다셨는데 와서 이거 가져가라. 이거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콜라보라고 해서 되게 뭔가 맛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거에다가 롯데가 붙은 거예요, 그냥 자이언츠에. 새우칩 블랙 페퍼 맛이라고 했는데 그냥 알새우칩 아닌가요? 그쵸? 먹기 전에
그러니까 야구 팬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앨범 사면 포카 뭐나 이트 꽝이다 이러는 것처럼. 뭐야 잠깐만. 최고의 마무리 투수죠.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아니죠. 김원준.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빵은 이거 드시고 이 달달 꿀빵이랑 이 딸기羹 드시지 마세요. 롯데가 절대 광고 안 줄 것 같아요. 광고 주면 나는 더 맛있게 광고하죠. 아유 참나. 자, 일단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간식을 좀 먹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타이밍 때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간식 추천을 좀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 제작진이 그걸 본 다음에 사 오신다고 합니다. 예. 아니면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식당 하시는 분, 요식업 하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집 식당 와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홍보도 편하게 한번 해주시고 라방하고 가세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제대로 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식당 짱 맛있는데 광주광역시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무슨 밀키트 사업을 한다, 내가 식당을 한다, 내가 그걸 보내줄 수 있다 하시면은 이거 라이브 하는데 맞춰가지고 제작진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먹으면서 어디서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괜찮죠? 어머니 곰탕 대존맛이에요? 인천이에요?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이거 뭐 시원하게 막 먹으면서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 채널, 이 채널 주 같은 채널입니다.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집니다. 이 채널 구독자 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프밀리언 50만 되면 진짜 대관해가지고 50만 이벤트 한번 크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라이브도 많이 하고 또 제작진들과 예쁘게 잘 찍는 컨텐츠를 또 촬영 또 해서 꾸준히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연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올리면은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거 뽑아서 여러분들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 시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에 나는 진짜 롯데 찐팬이다, 나 이 빵 먹기 싫은데 하면서 빵을 계속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라도 도움 되시면은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마무리 보내시고요. 저희 툰나잇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엄마 걸로, 아빠 걸로, 동생 걸로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